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칭찬하라. 오늘 사진을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강연할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멋지게 아주 잘 나왔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교수였던 그 켄 블랜차드가 지었던 유명한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로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범고래를 춤추게 하기 위해서 범고래가 이제 그 멋진 쇼를 벌리는데 조련사가 고래한테 먹이를 주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면 어떤 것이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이 칭찬의 말, 이 칭찬의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피그멜리온 이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함부로 남에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 마음 속에 그 사람의 그 내재된 그 마음 속에 쓴뿌리가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5가지의 상처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상담가였던 그 리즈 브루노라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5가지의 상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절당한 상처가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늘 도망자처럼 도피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늘 도피합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사람을 의존하다가 보니까 사기도 당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제 모욕적인 상처, 모욕의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배신의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5번째 이 차별의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신중하지 않은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라는 것이 칼과 같다고 그렇습니다. 칼과 같다. 말이 칼과 같다. 이 칼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건데 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위험하기도 하고 분위기 자체가 살벌해지죠.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썰렁해지고 굉장히 그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대신에 따스한 말로 사랑을 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라 하는 거죠. 칭찬과 격려를 하는 말을 해라. 인간이 하루에 평균 7천 단어 이상의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직장이라든가 또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할 때라든가 친구를 만날 때 또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루에 이제 평균 7천 단어 이상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데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이 말을 할 때 항상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보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고 따스한 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그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격려의 말을 훈련하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혀를 훈련해야 된다는 건데 언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언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버리고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언어 훈련인데 이 혀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좋은 말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은 좋은 건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무의식적으로 또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남에게 모욕을 주는 말, 또 불필요한 말, 남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모욕을 주는 말이나 남용을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격려의 언어는 한마디로 긍정의 말입니다. 긍정의 말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말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격려의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의 말은 그 부정적인 자아상을 치유하는 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칭찬의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격려의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지금 이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 생활하다 보면은 그 땡큐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는데 한국적인 배경에서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땡큐라는 말을 쉽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은 격려의 말은 사과의 말이다 하는 거죠. 이 사과라는 것은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잘못을 고집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던 이 왜곡된 상처들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던 삐뚤어진 이 상처들이 치유를 받는다. 그래서 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격려의 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격려의 언어인 긍정, 칭찬, 감사, 사과의 말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훈련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내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이나 또 남용하는 말들을 전부 모두 버리고 격려하는 말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